자, 첫 번째 소식 요겁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 소식입니다. 예, 워낙에 뜨거운 주제가 됐네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일단 그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로 20, 30대가 많아요. 그리고 빌라, 비교적 이제 이 저가의 빌라에서 많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파트, 큰 거, 뭐, 큰 공장, 이런 데서 벌어진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고 젊은 분들이 많이 이 사기를 당하셨다. 자, 뭐냐? 이분들의 거주 행태나 연령대나 이런 걸 보자면요. 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알토란 같이 조금씩 모아서 이 전세 보증금이 사실은 전 재산인 분들, 청년분들이 많은 거예요. 즉, 이분들에게 지금 벌어졌던 전세 사기는요, 그 금액이 뭐 다소간에, 어떤 분들 보시기엔 다소간에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서 벌어왔던 전 재산이에요. 즉, 여기서 만약에 사기 피해가 구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인생이 여기서 사실상 거의 거덜나는 상황, 삶이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즉, 백척간두에 놓여 계시다. 정말 위기 상황인 분들이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저는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뭐 사기 피해나 이런 금융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느 피해라고 뭐 가볍게 뺐습니까? 그럴 뜻은 아니지만, 어떤 계층, 어떤 그 집단에게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정도로 크다라면은요, 일단은 그 피해의 진행을 현재 막고, 여기서 만약에 피해가 구제가 되지 않으면 생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살려내자, 일단은 제도권 안쪽으로 품어내자 해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만은 우리 사회가 막아놓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자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즉, 시급성, 긴급성, 피해 심각성 등에 대해서 먼저 이걸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민주당의 법안이 이틀 전에 통과가 됐었죠. 근데 그 법안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또 너 왜 법안 거부하는 거야? 너는 그럼 대책이라도 있어? 라고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니까 거부하기 전에 정부 대책이라는 걸 부랴부랴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요 두 대책의 차이, 요것도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었던 전세 사기 특별법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선구제 후 회수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무방합니다. 실제로 선구제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이건 선구제법이다. 이렇게 조금 이제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선구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요런 내용입니다. 자, 민주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요, 전세권자죠. 그러면요, 집 주인에 대해서 내 보증금 돌려줘 라고 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다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부가 나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피해자분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내가 살게요. 요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채권을 산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나가죠. 채권과 채권 구입 대금의
매매 대금에 맞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채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을 나한테 팔고 이 피해자 손에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현찰이 들어가죠. 자, 그렇습니다. 피해에 허덕여서 현재 전 재산이 날아가 계신 분들에게 일단은 현찰이 들어온다는 거죠. 채권 매매 대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법률을 일단 선구제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당장 내 돈에 아무것도 없고 전 재산이 날아간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내 손에 돈이 쥐어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숨은 쉬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선구제 효과가 있는 법률이다. 요렇게 이제 그래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정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피해자에게 채권을 사고 했는데, 그럼 얼마에 살까요? 예,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사는데, 사고 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냥 가상이에요, 여러분. 1억짜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걸 1억에 꼭 다 산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채권은 사되 돈을 얼마를 주느냐면 최우선 변제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경기도에 따라 서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미 공시가 돼 있어요. 그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돈은 먼저 줘라.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채권을 정부가 사긴 사는데 일단은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둘째 치고 사놓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그 법에 있는 그 금액만큼을 그냥 일단 먼저 줘라. 대충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채권이 1억이든 2억이든 1억 5천이든 7천이든 일단 정부에게 팔되 내 손에는 예를 들어 2천만 원, 예를 들어 3천만 원은 먼저 줘라. 요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걸로 일단 급하게 그나마 숨은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부는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채권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나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이거 내 보증금 반환 청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기친 가해자가 그 물러줄 수 있을까요? 못 물러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매에 나가고 공매에 나가서 그 다음에 채권자로서 요거를 상환을 받아서 실제로 차익이 상환 금액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차익이 많이 남으면 원래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줬던 피해자들에게 더 주고 혹시 차익이 더 남으면 이제 회수하는 요런 구조가 민주당의 법률안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 법률안을 놓고 그냥 하루 만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을 선언하면서 거부해버렸죠. 정부가 거부한 명분은 이겁니다. 첫째, 평가가 어렵다. 이게 뭔 소릴까요, 여러분? 제가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는데 얼마짜리인 줄 알고 사냐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냥 정찰 자격으로 딱 찍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채권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채권자가 나 말고도 많냐 적냐 등등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하냐 또는 어려울 것 같냐 등등에 따라서 할인율도 적용해야 되고 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정부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얼마라고 겨우 평가됐다 치고 그리고 이젠 피해자에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허그가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이 나오는데 정부 얘기는 그거예요. 주택도시기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라는 게 정부의 논리. 정부 논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부 딱 해버렸어요.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거부할 게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그러면 욕을 태박하지로 먹겠죠. 야, 일단 전세 사기 대란이 난 게 벌써 올해 보면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너는 그러면 도대체 대책이라는 대책을 낸 적이나 있냐? 그런데 대책도 안 내고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거부만 하면은 뭐 하자는 거야 라는 비판이 가해지기 뻔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 부랴부랴 정부 대책이라는 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도 대책이 있어요. 우리 대책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과한 저 법률은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으로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부랴부랴 내놨다고 의심받는 그 정부 대책의 핵심은 뭐냐? 민주당의 법률과 얼마나 다르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 대책은 요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위가 뭐냐면 전세권자 아니겠습니까? 예. 전세권자는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살게 라는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예요. 피해자가 갖고 있는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겠다. 자, 그래서 내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집을 사버리겠다. 낙찰받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집이 시세가 만약에 1억이라면요. 이제 경매에 들어가고 뭐 유찰되고 하니까 시가보다 떨어져서 대충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정부안은 이겁니다. 제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경매에 들어가서 최우선으로 그 집을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온다. 그러면 원래 1억짜리 집이 7천만 원에 내가 사왔으니 장부가 평가로 했을 때 대충 3천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3천만 원 정도 이득을 봤으니 요 3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당신의 보증금으로 쳐주겠소. 그리고 뭐 이 동네 시세가 만약에 뭐 월세가 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3천에 50으로 그 집에 임대에 들어와서 사시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지금 전세 보증금 다 털려가지고 10만 원 장 없는데 내가 월세는 어떻게 내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3천만 원 정도 내가 이득 본 금액을 보증금으로 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 안 내면 보증금을 까입니다. 이렇게 쭉 까이다 보면 대충 한 10년 정도는 살아도 된다. 이런 거죠. 즉 피해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자기가 싸게 산 돈을 보증금으로 쳐주고 그거를 사실상 월세를 안 내면서 보증금을 계속 까먹어 가시오. 마음 편하게. 그러면 보통 한 10년 정도는 이 집에 살 수 있지 않겠소? 요게 정부 대책입니다. 자, 민주당 대책과는 완전히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른 거 혹시 여러분 잘 전달이 되셨을까요?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률의 핵심은 지금 당장 10원 한 장 없고 내 돈이 날라가 있는 피해자에게 채권을 사고 돈을 일단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숨을 쉬게 해주는 아니에요. 자, 정부안은 이겁니다.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전세금 떼었어요 라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집은 내가 샀소. 그럼 내가 안 쫓아낼 테니까 일단 한 10년간 사시오. 주거가 안정됐지요? 살게는 해드릴게. 요게 정부 대책입니다. 완전히 보는 뷰가 다릅니다. 저희 피해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답한 게 민주당의 대책이라면 나 사기당했어요 라고 하니까 거기 살게는 해드릴게. 요게 정부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뷰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뷰에 대해서 이런 뷰의 차이점을 일단 보시고 다시 한번 정부가 이 법률안을 거부하면서 내걸었던 정부의 명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내가 사야 되는 채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평가가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결론, 평가 안 어렵습니다. 평가 자체는 어렵지만 불가능하거나 뭐 이게 그렇게 뭐 굉장히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늘 있는 일이에요. 시장에서는요. 자, 그런데 하나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정부 방안대로 했을 때는요.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고 했잖아요. 낙찰가를 써야죠. 시세보다 싸게 사야죠. 그 싸게 산 차익만큼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돌려준다면서요. 이때는 평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도대체 시세 대비 시세는 얼마고 지금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얼마고 여기 딸려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 등등등 여긴 평가 안 합니까? 평가합니다. 즉 평가의 대상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 안으로 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평가하는 거고요. 정부 방안으로 하면은 정부가 낙찰받고 싶어하는 그 문제가 사기됐던 그 집이 얼마냐를 평가해야 됩니다. 대상은 좀 다릅니다만 정부 대책으로 하더라도 평가 작업은 해야 된다. 그 평가라고 쉬운 거냐? 더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제 말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부가 민주당 안이 평가가 너무 골치 아프고 길고 복잡하고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만 그 반론이 맞으려면 정부의 대책에는 일제 평가 작업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 방안대로 해도 가치평가의 개념, 감정평가의 개념은 남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첫 번째 명분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정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그 돈을 못 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절하지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돈이 도대체 뭔 돈인가 봤더니 그 돈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 청약 같은 거 할 때 그 돈으로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약에 가입한 돈이 그대로 장부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나름대로 정부는 여러 가지로 운용을 합니다. 갑자기 모든 국민들이 청약을 다 해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운용을 해서 불리기도 하고 또 이 뭉탱이 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목적에 쓰기도 합니다. 어떤 데 쓰냐? 예를 들어서 주거 관련한 약자 지원 등등등에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돈을 어디다 썼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집 사라, 집값 떨어지니까 빨리 사라라고 해서 집값 사라는 정책이 물밀듯이 이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것도 요즘 하잖아요. 애기 낳으세요? 아이고 그럼 이거 집 사세요. 우리가 대출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올해만 5조 이상의 대출이 발생하는 등등등 집 사세요라고 하는 정부 대책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요때 대출 관련해서 이자 깎아주고 등등등 했을 때 들어가는 돈, 요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 돈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즉 집 사라 하는 돈에는 아주 요 돈을 꽃감 빼먹듯이 쏠랑쏠랑 빼먹었는데 정작 주거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전세, 빌라, 피해자, 청년, 독거 세대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쓰는 요 돈은 왜 주거 약자 지원 대책이 아니라고 정부는 빡빡 우기는 걸까요? 라는 게 저의 반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 돈 어떻게 이렇게 팍팍 뺐습니까? 돈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 방안이 뭐였습니까? 경매에서 그 집을 낙찰받겠다는 거예요. 거기 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경매 낙찰자 대상으로 LH가 들어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안에서의 그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여기 관여가 되는데 정부 방안에 따라서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낙찰 주체는 L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H가 그 집을 사서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LH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삽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돈이 없다며. 근데 LH가 그 집 낙찰 받을 때 들어가는 돈 그건 어디서 할 거야?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부 돈을 투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보이십니까? 주택도시기금은 절대 써선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거기 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LH가 낙찰 받을 때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재정을 투입해야죠.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걸 똑똑히 보고 나서 아주 뒤로 넘어졌습니다. 야, 이렇게 뻔뻔한 얘기를 하다니. 아까 건 돈이 없다 그러더니 LH한테는 돈 모자라요? 재정을 투입해야죠. 그러니까 정부 대책과 민주당 대책을 가르면서 이 민주당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했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설득력이 없거나 약하다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자, 더 긴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안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다 좋은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바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현재는 그러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정부 대책은 그냥 대책으로 발표된 거고 그거 아직 입법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무대책 상황입니다. 무대책 상황.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피해자분들은
예, 인생이 여기 백척간도에 서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을 만큼 하루하루가, 예, 정말 위기 상황이라서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급하고 급하냐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무슨 상태다? 모든 대책이 다 거부돼 있고, 추진된 게 현재는 없는 상황. 즉, 정부 대책의 진공 상황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가가 없는 허허 벌판에 국민만 덩그러니 내동그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부 대책이 도대체 맞는 말인지, 민주당 대책이 정말 그렇게 잘못돼서 거부할 만한 내용인지, 적어도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기댈 데 없고 호소할 데 없이 여전히 황야의 홀로 저렇게 피해에 울부짖으면서 계셔도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안과 민주당 안의 비교 확실히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뚜껑 열리고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울 때 여성분들의 건강, Y존의 건강 지켜야 됩니다. 뚜껑은 뚜껑이고요. 건강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여궁으로 지켜야죠. 습하고 답답하고 더울 때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쉬울 때 여성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궁이 또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 먹는 유산균이 나왔고요. 뿌리는 미스트까지.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여궁 에센스와 함께 바르고 먹고 뿌리는 3중 케어로 Y존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 남성인데 관심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배우자도 있고 애인도 있고 어머니, 동생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 상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1588-4365로 전화해보세요. 아주 숙련되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상담원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편안하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일단 전화부터 해보세요. 시동이 켜서 전화 왔다고 전화 한번 불통 나게 혼쭐 좀 내주시고요. 1588-4365로 더운 여름날 여성분들의 건강 여궁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